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공유지 빼고 62명이요. 62명인데 256세대 하면 추가 분담금이 많이 안 나오겠네요. 예. 보이는 지역은 대부분 재개발구역입니다. 제가 재개발구역을 이명박 서울시장 할 때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에 점찍 깃발을 찾아다니면서 재개발투자를 투자했던 옛 기억이 스물스물 떠오르는 지역입니다. 현재 NPL 물건을 경매 기입 등기 전에 물건을 받아서 현장 조사를 나와서 현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역은 만평 이하로서 256세대인데 건물 노후도를 보면 대부분의 80%가 이주한 지역 현장입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건물을 헐고 대지로만 파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90평방미터가 넘으면 조합원 지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조합원 지위가 되니까 현재 보고 계신 주택은 아주 현명한 주택입니다.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대지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1주택, 2주택 다주택자로서 고민하는데 없게 보고 계신데요. 물건을 보시다시피 전입세대 열람할 것도 없이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집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로 분류해서 건물의 가치보다는 대지 지분이 얼마고 거기에 따라서 권리 분석과 물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물건에 있어서 물건 가치보다는 얼마나 매매될 것인가, 아울러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얼마인가, 조합원 세대 수는 몇 세대고 그로 인한 분양 아파트 수의 갭이 크면 클수록 분담금이 적기 때문에 아주 선호한 지역이겠죠. 전철역에 바로 붙어 있어서 현재 NPL 물건 경매 기입 등기 전에 물건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매 기입 등기 전에도 우리가 NPL 물건 같은 경우는 사전에 받아서 현장 조사를 미리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들을 보고 계신데 대부분 폐가로서 사람이 살기에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겠죠. 자, 그러면 본 물건은 우리가 1가구 1주택 다주택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는 것처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NPL 채권을 매입한 이후에 출구 전략으로서는 소유주하고 협상을 해서 건물을 철거한 이후에 토지만 경매되는 것으로 진행을 한다면 낙찰가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출구 전략일 수 있습니다. 경매 물건이든 NPL 물건이든 우리가 매입한 이후에 출구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보다 더 많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는 단기 전략, 중기 전략, 장기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장기 전략에서 우리가 재개발 가로수 정비주택 사업에 의해서 시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겠죠. 물론 주택만 열실하고 대지로만 판다면 바로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변 환경은 흥선역하고 붙어 있습니다. 체육공원 시설이 시유지로서 광활하게 넓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재개발 구역에서 신규 아파트가 들어간다면 우리가 자연공원들 끼고 주거 환경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전화번호 보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네네. 예, 여기가 보니까 256세대 분양이네요. 예. 땅이 총 몇 평이나 돼요? 3,000평 정도 되는 거죠? 3,000평이고 지하 2층에 지상 25층 두 동이 올라가는 거로 계획이 잡혔네요. 4동 정도 할 거예요. 동. 네. 그러면 여기 조합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공유지 빼고 62명이요. 62명인데 256세대 하면 추가 분담금이 많이 안 나오겠네요. 예. 그래서 물건을 추천을 좀 받을까 싶어가지고 지나가다가 들렸어요. 근데 이게 재개발로 가는 게 아니고 가로수 정비 사업으로 가나요? 재개발의 일종인데요. 규모가 이제 1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미만이면서 이제 전체 그 사면이 공원이나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데는 이제 기반 시설이 좋기 때문에 이제 가로주택으로 할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절차가 이제 대폭 간소화돼 가지고 한 5년이면 끝납니다. 아, 5년. 그럼 조합원이 지금 몇 명이라 그랬죠? 62명이요. 62명인데 256세대면 200세대 정도 분양하는 거예요. 일반 분양. 그럼 조합원이 62세대? 그러면 단독주택들이 대지 지분이 넓다는 거잖아요. 거기 이제 안에 들어가 보시면요. 다 평균 40평 정도 돼요. 62세대고 그러면 지금 40평 정도 되는데 지금 동의율은 몇 세대나 돼 있어요? 동의율 원래 여기 72% 됐다가 신탁 방식으로 가려고 했다가 신탁사가 안 한다고 못 한다고 그래서 조합 방식으로 다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주택사업 조합으로 가는 거예요? 재개발 조합이요. 재개발 조합으로. 그러면은 여기에 건설사나 시공사나 그런 데가 좀 있나요? 아직은 선정할 단계가 아니어서 선정하기 전이어서 아직은 없는데 몇 개 회사는 제가 이제 의향은 받아놨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동의율이 그럼 몇야 돼야 이 가로수 주택 정비 사업에서 75%요? 75%. 그러면 72%면 아직 몇 세대를 덜 받은 거네. 그럼 62세대 중에서 몇 세대를 받고 몇 세대를 덜
덜 받은 거예요? 세대만 더 받으면 됐는데 신탁사가 안 한다고 해서 다시 방법을 바꿔서 지금 다시 하고 있죠. 두 세대만 더 받아.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이 차가지고 저희 동의를 높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평당 얼마나 해요? 뭐가요? 땅값이요? 예, 땅값이. 지금 뭐 나와 있는 게 600에서 700 그 사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뭐 집은 다들 허물어져가지고 사람도 안 사네요, 보통. 예, 80%가 다 패가고 뭐 다 그래요. 통유로 그럼 빨리 해주지. 우리 조합장님 힘들게 왜 안 해준대요? 그거 이제 모르겠어요. 그거 안 해주는지. 62세대면 256세대 하면 분담금이 한 40평 정도 대지를 갖고 있으면 분담금이 얼마나 나와요, 대략?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짜리는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오고 74, 29평형은요? 저는 전 저희가 조합원 분양가가 한 4억 한 6천 정도 되니까 4억 그래서 봐 얼마냐? 한 1,500이면 얼마죠? 4억 5천 차인데 4억 한 4천 되는구나. 조합원 분양가가 1,500만 원이니까 8천 정도 나오죠. 29평을 받으려면 8천 정도를 여기 추가 부담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사업성이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좋죠. 예를 들어 거기 땅값이 해봤자 40평 하면 700만 원 하면 얼마입니까? 다 2억 8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29평은 이제 얼마야? 저기 700만 원 하면 74, 28에다가 8천만 원 하면 3억 6천이잖아요. 총 투입 금액이 땅값 플러스 부담금이 있으니까 3억 6천인데 거기 만약에 이제 사장이 거기에 이제 29평짜리 아파트 줬다. 그럼 시세가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시세가 뭐 4억 5천 간다면서요? 아파트가 29평짜리는 5억 넘죠. 그 앞 길 건너에 있는 5억 정도 돼요. 길 건너 거기 새로 짓고 있는 건 뭐 5억이 뭐예요? 평당 2,700인데.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거기보다 전철역도 가깝고 더 좋잖아요. 규모가 이제 거기는 1,400세대고 우리는 저 256세대고 대신에 우리는 앞에 남양에 다 체육공원 쫙 들어오고 뭐 위치는 뭐 더할 나위 없어요. 근린생활에서 체육공원 시설이 있으니까 앞에 주출입구가 9m가 있고 예. 뭐 엄청 좋은 위치인데 이게 몇 년째 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3년, 4년 차죠. 아, 그 전에도 뭐 누가 시도하다가 이게 저기 정지된 거 아닌가요? 옛날에는 뭐 시에서 뭐 하려고 했었죠. 아, 시에서 지금 한 4년 정도 동의율이 높네요. 그러면 두 세대만 더 받으면 된다며 75를 하면 62세대에서 두 세대만 더 받으면 그러면 정비업체는 같이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는 게 편하지 않아요? 같이 하고 있어요. 아, 정비업체가 지금 현재 옆에서 또 보좌를 하고 계시구만요. 지금 매물 나온 게 지금 얼마 정도 나와 있어요? 비조합원들 제가 사가지고 동의율 높이면 좋잖아요. 650에서 700 정도 부지면 돼요.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은 얼마 정도를? 지금 나와 있는 게 4개 나와 있는데요. 16평, 21평, 그 다음에 48평, 그 다음에 57평. 4개 나와 있어요. 그러면 48평 정도 나와 있으면 48평은 얼마나 나와 있어요? 지금 다 들어간 돈이 3억 2천이래요. 얼마에 팔기량이냐? 하여튼 자기가 다 들어간 돈이 3억 2천이다. 그 다음에 현재 월세가 한 150 들어온다. 근데 지금 저 리모델 인테리어 새로 하고 있어요. 새를 다시 주려고. 하여튼 그게 뭐 월세 150 들어오고 내가 들어간 돈이 3억 2천이다. 3억 2천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의정부에 3층짜리 단독이 2억대밖에 안 한다. 제가 그런 얘기는 했죠. 알겠습니다. 벌써 이제 우리 사장님이 이제 3번째 전화 온 거예요. 세 번째. 뭐 4년 됐는데 왜 세 번째밖에 전화 안 왔어요? 아니요, 그전에는 관심들이 없다가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 최근에 갑자기 관심들이 생기셨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뭐 링크시티도 들어오고 이제 GTX 시라인도 찾고 한다고 하고 뭐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최근에 하여튼 관심들이 많아지셨어요. 아이고, 자, 좋은 일이죠, 뭐. 왜 그런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관심들 있다면 좋죠, 뭐. 예. 어쨌든 건강하시고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연락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1000세대 미만의 소형 단지라는 게 단점일 수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점집 깃발이 보이면 그 지역은 대부분 재개발 구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채권을 사오게 되면 소유주하고 협상을 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판다면 본 필지가 50평 정도 대략 되기 때문에 NPL 채권 최고액 이상의 유리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들이 건물을 철거돼 있거나 파손돼 있거나 뭉기돼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붕기된 상태에서 놓지 말고 요거를 완전히 더 파괴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건물을 멸실하고 대지만 가져가는 것이 더 현재 시장 상황, 정부 정책에서는 유리하겠죠. 제가 언제 재개발 구역을 많이 다녔어요. 이명박 서울시장 할 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서울의 뉴타운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의정부 아울러서 경기도 안산, 의왕 등 안양 등 인천 등 어떤 여러 지역을 투자하러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 갭 투자가 활성화됐었고
좋았죠. 그 다음에 본 토지 인근에 길 건너편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고 현재 1000세대 이상의 신축 건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분양 가격은 5억 정도 된다는 조합장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 골목골목 다니고 있는데 다 쓰러져 가는 폐가입니다.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부분 집을 비워놨다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 절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라고요? 점집 깃발이 있다며 그 지역은 대부분 재개발 구역으로서 장래 새로운 아파트, 속담에 그렇죠.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오 재개발 구역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제가 이런 재개발 투자, 뉴타운 투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너무 많이 갭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특성들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경매, MPL, 공매를 동시에 강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몇 명 없습니다. 나는 경매보다 MPL이 좋다. 성식은 박사는 경매, 공매, MPL, 신탁부동산까지, 신탁, 공매, 파산 공매까지 전부 다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면